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 해당하는 품목은 기존에 있었던 고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가 있습니다. 먼저 1.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경우에는 고추, 메밀은 제외하고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만 해당되고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같은 경우 이제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서 모두 실시하게 되고, 시기적으로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2.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비 보장에 이제 추가 조사하는 내용들은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또는 경작불능 손해조사가 있고요. 먼저 이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보시면 조사 방법을 보시면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일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2. 일자를 조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하고, 이제 피해율을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4. 피해 면적 조사를 하고, 5.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고, 그리고 고추에만 해당되는 6.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시면 이제 생산비 보장의 중요한 일자 조사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1. 사고 일자를 확인하고 2. 수확 예정일, 수확 개시 일자, 수확 종료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사고 일자의 기준을 보시면 1.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재해가 끝나는 날, 즉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뭄이 계속되다가 오늘 이제 비가 내렸다, 강우가 있었다 하면 어제까지가 이제 가뭄이죠. 그래서 내용을 서술로 한다 보면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전날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하고, 그리고 3.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확 예정일, 수확 개시일자, 수확 종료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시면 공통된 기준은 1.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이 언제 될지 수확 예정일자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었다면, 그러니까 수확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수확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초 수확을 시작한 일자와 수확 종료 일자 또는 수확 종료 예정 일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면적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브로콜리는 이제 제외되고, 그리고 메밀의 경우에는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조사를 이제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손해 정도 비율 조사를 서로 구분하고 특징들을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추랑 메밀이 이제 유사하고, 그리고 브로콜리랑 배추, 무, 파가 이제 유사하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단호박을 보시면 피해 면적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수를 이제 선정하고, 이 선정된 표본 구간수를 통해서 그 구간수에 따라서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상태 조사 방법은 표본 구간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구획, 표본 구간 내 식재된 단호박을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서 조사하게 되고요. 이제 고추랑 메밀을 보시면 먼저 이제 고추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 일항수를 산정하고, 이 표본 일항을 선정하고, 세 번째로 표본 일항 내 작물 상태 조사를 합니다.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서 하고요. 여기까지 내용들이 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에만 네 번째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고, 그리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본 일항 내 작물 상태 조사할 때 이 정상으로 분류할지 평가를 제외할지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1. 정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없거나, 2.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그리고 세 번째로 타작물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분류하고요. 평가가 제외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손해가 난 비율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전체 고추수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전체 고추수에서 분모로, 그러니까 전체 고추수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평가가 제외되는 분류는 기존의 조사 시에 100%용으로 보험금이 이미 이제 지급이 완료된 후에 새로 정식한 작물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작물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메밀의 경우에는 이제 고추랑 이제 똑같이 피해 면적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1.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2. 표본 구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본 구간 내 메밀 상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서 똑같이 조사를 하는데, 고추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메밀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 이용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즉 1m 곱하기 1m를 구해간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으로 분류하고 평가 제외에 대한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고추랑 내용이 이제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로콜리와 배추, 무, 파를 보시면 역시, 그런데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피해 면적을 아예 이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선정된 표본 수에 따라서 이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표본 구간 선정할 때 표본 구간 수대로 등분해서 균등하게 등분하고, 그리고 1항을 연속하거나 아니면 1개에서 2개 1항씩을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이 표본 구간을 이제 선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 표본 구간 내 이제 브로콜리 상태를 조사하는데 1. 각 표본 구간 내에서 대각선으로 엇갈려서 연속하는 19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 손해 정도 비율 조사 시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서 조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여야 된다는 거랑 대각선으로 엇갈려서 연속하는 19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배추, 무, 파 같은 경우도 내용은 똑같은데 대신 이제 브로콜리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표본 구간 선정을 하고 표식을 하는데, 이 표식이 표본 구간마다 첫 번째 작물과 마지막 작물의 리본을 달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의 조사를 하는데 연속하는 19의 손해 정도 비율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엇갈려서 연속하는 19인데 비해서 배추, 무, 파 같은 경우는 그냥 연속하는 19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에만 해당되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개정되어 있고 수치가 많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셔야 되고요. 먼저 70% 인정해주는 1등급 같은 경우는 역풋, 바세, 탄으로 해서 역병, 풋마른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이병, 탄저병이 있고요. 50% 인정해주는 2등급 같은 경우 제씨, 담담해서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이 있고, 30% 인정해주는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흰균, 무진에서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작불능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데 배추, 단호박, 파에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조사 사유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에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서 하고요.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을 보시면 먼저 1. 보험 기간을 확인하고 2.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이제 심사하고 3.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 조사에 해당되는 4.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하는데 65% 이상 피해가 받는지 5.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로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 확인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조사 방법별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시면 먼저 이제 보험기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에 대한 어떤 경작불능 조사인데 이 밭작물의 경우에는 먼저 그 밭에 정식이나 파종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험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보험 기간의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 24시와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늦은 때를부터 수확 개시일 직전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식이나 파종하는 한계일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 고랭지 배추의 정식일은 7월 31일까지, 그리고 이 고랭지 무의 파종일은 7월 31일까지, 그리고 대파의 정식일은 5월 21일까지, 단호박의 정식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랭지자가 들어가면 7월 31일, 대파나 단호박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입니다. 디귿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뭐 식물체 피해율 조사 같은 경우 이제 피해율 조사가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사 식물체를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고사 식물체 판정하는 기준은 해당 식물체가 수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보시면 1.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2.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나 and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보험금을 보시면 먼저 이제 생산비 보장 보험금 같은 경우 이제 고추, 메밀, 브로콜리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먼저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한 값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주고요. 그리고 고추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고추이기 때문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더 추가적으로 곱해줍니다. 이 한 값에 자기부담금을 빼주는데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험금을 빼주면 그 금액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데, 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공식으로 외우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일반적인 보험금은 잔경피자,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 추가로 해주기 때문에 잔경피병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과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랑 2.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먼저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에다가 더하기 이제 값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 값은 1 빼기 준비기 생산비 개수에 대한 값 곱하기 생장일수에서 표준 생장일수를 나눈 값을 곱한 값을 준비기 생산비 개수에다가 더해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전국에서 하는 이제 고추의 경우에는 55.7%이고, 그리고 제주에서 하는 이제 메밀이나 브로콜리를 보시면 메밀 같은 경우는 65%, 그리고 브로콜리는 58.8%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한다. 여기서 이제 생장일수라는 거는 정식일로부터 사고일까지,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를 말한다. 이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부터 수학 개시일까지를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이 표준 생장일수는 고추의 경우는 100일, 메밀은 65일, 브로콜리는 130일인데, 고추를 기준으로 해서 고추는 이제 100일이라고 암기하시고, 메밀은 글자가 2개니까 65일, 브로콜리는 글자가 4개니까 130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는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생장일수가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게 된다면 수학 개시일 이후에 그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는 이 표준 생장일수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표준 생장일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 빼기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입니다. 여기서 1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그래서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일까지이고요. 다음으로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정식 여기 아니구나. 이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일수로 한다. 여기서 이제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피해율을 보시면, 이제 피해율은 원래 이렇게 제, 피, 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굳이 재배 비율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해율은 피, 손 해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고추의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율에서 고추만 미보상 비율이랑 병충해 인정 비율이 있다는 내용을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1 피해 비율과 2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 정도 비율 같은 경우는 그 손해 정도 비율별로 곱한 값의 합계 나누기 전체 고추수에서 평가 제외 고추, 아까 전에 그 앞부분에 보셨던 이 평가 제외되는 100%형으로 해서 기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새롭게 파종한 그 부분이 이제 평가 제외 고추인데, 그러니까 손해 정도 되어 있는 내용 고추들의 합계, 그 전체 피해 받은 그 합계에다가 전체 고추수에서 평가 제외된 고추를 뺀 값을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밀의 경우에는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의 70%를 곱한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도복 이외에는 표본 구간별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 그러니까 손해 정도 비율에 대한 합계에다가 표본 구간 내 전체 면적을 나눠준 값에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별 손해 정도 비율별을 곱한 값의 합계, 그러니까 손해 정도의 합계 나누기 전체의 표본수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미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에다가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이 있는데, 이건 고추에만 해당되고요. 다섯 번째로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 먼저 1 고추랑 메밀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까지 대신 이제 계약자별 차등 적용을 하죠.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3, 2, 1 해서 3년 이상에다가 뭐 100% 이내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쪽 부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 고추나 메밀 같은 경우는 3에서 5%라고, 그리고 계약자별 차등 적용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5%로 고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경우에 이제 배추, 무, 단호박, 파의 경우를 보시면 보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로 해서 가피자이고 피해율은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로 심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추, 무, 단호박, 파 같은 경우는 가피자, 피해율은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로 이제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의 경우에는 배추, 무, 단호박, 파만 해당되고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비율, 그러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이제 배추, 무, 단호박, 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10%형 자기부담 비율이 10%형, 15%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20%일 때는 40%,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40%, 30%일 때는 35%, 자기부담 비율이 40%일 때는 30%를 이제 지급해 줍니다.